KBO는 직전 시즌 하위권 팀이 다음 시즌 가을 야구를 넘어서 우승 경쟁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뛰어난 외국인 선수, 대형 FA, 대형 트레이드 등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출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대형 선수는 아니더라도 팀에 필요한 자원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2차 드래프트죠. 2차 드래프트는 2012년에 신설돼서 상대적 약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KBO 전력 평준화를 목적으로 팀당 35인의 보호 선수, FA 선수, 군 보류 선수 등등 미해당 선수를 제외하고 타팀 선수를 보상금을 주고 데려가는 제도입니다. 2차 드래프트가 나는 스타가 정말 많지만 그중 최고 아웃풋은 이재학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차 드래프트 이적 후에 쌓은 누적 WAR이 27로 역대 1위입니다. 상대적 약팀, 신생팀의 전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아주 적합한 선수였죠. 이재학 선수는 두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NC로 이적하고 나서 신인왕과 그의 국내 투수 WAR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2차 드래프트에서도 현재까지 뛰어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팀 내 최고 타자 안치홍,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양, 다승 4위의 배동현 선수 등이 이번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이죠. 이 세 선수는 2차 드래프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치홍 선수는 25시즌 리그 성적이 크게 부진했고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기는 선수 중 하나의 유형이 안치홍 선수와 같이 고액 연봉에 성적이 아쉬운 베테랑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양 선수는 같은 베테랑이지만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2군에서 성적은 좋았으나 감독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리를 찾아서 팀을 옮긴 케이스죠. 배동현 선수는 앞서 언급한 이재학 선수와 같은 젊고 유망하지만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유망주 자원입니다. 다른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이 3명의 유형이 2차 드래프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유망주 중에서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겨서 성공한 케이스 누가 있을까요? 신민재 선수는 2015년 두산 베어스의 육성 선수로 입단했습니다. 이후 2군에서만 머물면서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2018년 2차 드래프트에서 LG 트윈스로 팀을 옮겼죠. 신민재 선수는 팀을 옮기자마자 터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2023년 몇 년간 이어진 LG의 2루 잔혹사를 끊어내면서 29년 만에 우승의 주역이 되었죠. 이후 K 베이스볼 시리즈에서 국가대표로도 뽑히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고 올 시즌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 시즌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선수이기 때문에 금방 불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선수입니다. 마냥 젊은 나이에 팀을 옮긴 건 아니지만 기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NC로 이적한 후에 24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김재열 선수입니다. 24년 전후로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24년에 보여준 모습만큼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2차 드래프트로 팀을 2번이나 옮긴 양현 선수입니다. 2011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했지만 2015년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점점 연차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 드래프트로 넥센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느린 구속이지만 타자들을 범타 처리하는 소위 말하는 흑막으로 몇 년간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19, 2020년도에는 뛰어난 스택을 기록하게 됐죠. 이후 또다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삼성 라이온즈를 이적했지만 첫 번째 2차 드래프트 이적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테랑 선수들이 이적한 케이스입니다. 2017년 FA로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우규민 선수는 당초 선발 자원으로 데려왔지만 선발로서는 부진했고 이후 불펜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펜이 약한 삼성 라이온즈다 보니까 팀을 떠나기 전까지 우규민 선수의 입지는 상당했죠. 하지만 셀러리캡의 부담과 많은 나이로 인해서 삼성 라이온즈는 우규민 선수를 35인 보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KT 위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KT로 이적한 우규민 선수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활약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셀러리캡을 줄이고 KT는 불펜 자원을 얻었으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SKSSG에서 역대 최고 외부 FA 금액으로 영입했던 최조한 선수입니다. 최조한 선수도 당초 SK가 2루로 생각하고 영입을 했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1루 혹은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경기가 많아지고 타격 성적도 두산 시절보다 크게 무너졌습니다. SSG는 연봉에 비해 성적이 아쉬웠던 최조한 선수를 보호 명단에 묶지 않았고 젊은 선수들은 많았지만 베테랑이 부족했던 키움 히어로즈가 최조한 선수를 데려갔습니다. 최조한 선수는 24년 이적 후에 매해 팀의 주전 1루수로 출전 중이기에 이 경우에도 고액 연봉자를 내보낸 SSG와 베테랑이 필요한 키움 히어로즈 모두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베테랑의 이적 케이스는 LG에서 KT로 이적한 이진영 선수입니다. 이진영 선수는 LG에서 2013년까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14년 에이징 커브의 징조를 보여줬고 2015년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액 연봉자인 이진영 선수를 내보내고 싶었던 LG 트윈스와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던 KT 위즈 모두 윈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의 이적 케이스는 대부분 윈윈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의 2차 드래프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은 2차 드래프트로 핵심 선수 혹은 타팀으로 보내서 터진 유망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언급한 우규민 선수가 전부이죠. 반대로 데려온 선수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2차 드래프트로 데려온 장승현, 양현, 최성훈
최성훈 등의 선수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최성훈 선수는 25시즌 종료 후 팀에서 방출됐고, 양현 선수는 24, 25시즌 가비지닝 때 종종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1군에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승현 선수 또한 백업 포수로서 경기 후반에 투입되고 있긴 합니다만 핵심 자원이나 큰 플러스 요인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에도 뛰어난 2차 드래프트 이적생들이 있습니다. 24년 드래프트 때 키움에서 넘어온 현재는 주전 3루수로 활약 중인 전병우 선수, 26년 드래프트 때 기아에서 넘어온 불펜 가비지 이닝 삭제기 임기영 선수입니다. 전병우 선수는 이적 첫 해부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타격에서 쏠쏠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좋은 세후 스탯에 비해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죠. 이번 시즌도 시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 주전 3루수 김영웅 선수의 백업 역할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웅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전병우 선수가 주전 3루수로 현재까지 출전하고 있죠. 초반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최근엔 다시 잠잠해지긴 했지만 간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수비 또한 레인지는 넓지 않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도 전병우 선수의 결승타가 될 뻔했죠. 김재훈 선수가 날렸지만 현재 김영웅 선수 복귀가 더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결국 시즌의 절반은 전병우 선수가 주전으로 출전해야 합니다. 우승을 노리고 현재 리그 순위 공동 1위인 삼성 라이온즈의 주전 3루수가 2차 드래프트에서 지출 없이 데려온 선수라는 점이 실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영 선수도 현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24, 25년 기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24년 시즌 종료 후 FA 때 계약이 늦어지자 고향팀 삼성과의 계약 루머가 돌기도 했죠. 가비지 이닝을 소화하는 투수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LG전 신인 정재훈 선수가 홈런을 허용해서 7점 차에서 4점 차가 된 모습을 보면 가비지 이닝이라고 신인 선수를 계속 기용할 수도 없고 길면 3이닝 정도를 소화해줘야 되는 가비지 이닝을 말 없이 깔끔하게 막는 임기영 선수의 존재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사이드암 투수는 밸런스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찾기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임기영 선수도 지난 두 시즌 성적을 보고 밸런스를 되찾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을 볼 때 전성기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우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에서 뛸 당시만 해도 내야에서 유틸성은 뛰어나지만 삼진이 많고 타율이 낮은 전형적인 내야 멀티 백업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2022-23 시즌 성적을 보면 30대가 된 시점에서 더 이상 기회를 받기는 힘든 성적을 기록했죠. 2차 드래프트 이적이 본인에게 남다른 동기부여가 된 것인지 이적 후 전병우 선수의 성적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적 첫 해는 WRC 플러스 78로 인상적인 활약은 아니지만 25, 26년 모두 WRC 플러스 120에 육박하는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고 본인 개인으로도 18시즌 롯데에서 기록한 WAR 1.39에 거의 근접한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병우 선수는 배트 적극성이 낮은 선수입니다. 저는 이 점을 고평가하지 않아서 전병우 선수에게 타격투를 기대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전 시즌보다 적극적인 스윙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당장 김영웅 선수가 오더라도 주전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기영 선수 또한 기아에서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23년까지는 기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ABS의 영향인지 24년부터 크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FA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진했던 거라 본인 개인으로도 크게 아쉬웠겠지만 계약 후 25시즌에는 커리어 최악의 부진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삼성에 온 지금 그 누구보다 가비지 이닝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롱 릴리프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필승조는 아니지만 이런 롤을 수행해주는 선수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영 선수가 아니라면 우승현, 김태훈 선수가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데 박지만 감독님이 두 선수를 중용하는 경향도 있고 두 선수의 불안함이 임기영 선수보다 큰 단점도 있죠. 이번 시즌 안치홍, 배동현, 박진영을 데려간 키움이 2차 드래프트의 최고 승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2차 드래프트도 포함해서 볼 때는 전병우, 임기영을 데려온 삼성 라이온즈도 키움 못지않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팀에서 전력의 판정을 한 2차 드래프트 대상자이지만 우리 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귀중하고 또 훌륭한 자원입니다. 전병우, 임기영 선수의 활약이 더 오래 지속되고 후에는 2차 드래프트 최고 아웃풋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